이번에는 모션을 가지고 PIP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P는 픽처 인 픽처의 약자로서 전체 화면에 작은 화면들이 있는 그러한 화면 구성을 말하는데요. 캠코더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촬영할 때 얻어진 이미지는 그 상태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촬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션을 가지고 PIP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파일은 동영상 폴더에 있는데요. 찾아보죠. 자, 먼저 배경을 하나 적용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배경을 보니까 농구공이네요. 자, 그러면 스포츠, 그 중에서 농구 경기를 하는 영상이면 좋겠죠. 자, 어디에 있나요? 자, 여기네요. 스포츠 1, 2, 3, 4번. 역시 프로젝트 패널에 적용을 먼저 해줍니다. 됐죠? 자, 타임라인을 좀 키워주고요. 자, 현재 기본적으로 비디오 1, 2, 3번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PIP 화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PIP에서 사용이 되는 작은 화면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전체 화면에 4개의 작은 화면을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총 5개의 비디오 트랙이 필요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추가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봅니다. 자, Add 트랙. 현재 3개죠. 자, 그렇기 때문에 2개를 더 추가를 하고요. 오디오는 필요 없으니까 0. 됐나요? 자, OK 해서 트랙을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총 5개의 트랙이 생겨났죠. 자, 이제 먼저 배경을 비디오 1번 트랙에 적용을 해줍니다. 배경에 사용이 될 클립이기 때문에 맨 아래에 있는 비디오 1번 트랙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작업하기 좋게 좀 확대를 해주고요.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농구공이 회전이 되는 배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서 전체 화면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오디오는 사용할 일이 지금은 없으니까 좀 아래로 내려서 비디오 트랙 모습이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죠? 자, 이제 스포츠 1번을 비디오 2번 트랙에 적용을 해줍니다. 자, 길이가 정확하게 맞네요. 확인해보면 농구 경기를 하는 장면이군요. 자, 배경과도 아주 잘 매치가 됩니다. 자, 이렇듯 PIP 화면을 사용을 할 때는 본 영상과 배경이 되는 영상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보기에도 좋겠죠. 계속해서 자, 2번은 비디오 3번 트랙, 그리고 3번은 비디오 4번 트랙, 그리고 4번은 비디오 5번 트랙에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된 클립을 보니까 길이는 서로 다르지만 PIP 화면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자, 먼저 맨 위쪽에 있는 비디오 5번 트랙의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이펙트 컨트롤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모션을 열어주고요. PIP 화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일단 크기를 좀 줄여줘야 되겠죠. 자, 크기를 좀 줄여줍니다. 자, 슬라이드 통해서 좀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자,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자, 요 정도 크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 40 정도로 해보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지션을 통해서 좌측 상단에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요. 포지션의 수치를 사용을 해도 되지만 타임라인 프로그램 패널에서 직접 이동을 해줘도 됩니다. 지금처럼 프로그램 패널에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모션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령 모션이 해제된 상태라면 선택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자, 됐죠? 자, 이동을 하고요. 자, 이동을 해보니까 오른쪽은 문제가 없는데, 자, 아래쪽 부분에 지금과 똑같은 화면이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 크기가 너무 커서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군요. 자, 그렇다면 크기를 35%로 좀 줄여주고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됐나요? 됐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비디오 4번 트랙에 스포츠 3번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역시
모션을 사용을 해서 앞서 스케일을 통해서 35%로 줄여줬던 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위치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전 클립과 정확하게 수평이 되도록 배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뭔가 아쉬움이 생기는데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전에 모션을 사용을 했을 때 똑같은 작업 혹은 비슷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지금처럼 일일이 모션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앞서 작업을 했던 클립을 다른 클립으로 상속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작업인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자, 먼저 작업을 했던 스포츠 4번 클립을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한 후에 상속받을 3번, 자, 스포츠 3번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에딧 메뉴에 페이스트 어트리버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복사된 클립의 속성을 그대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스포츠 4번 클립과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위치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지션의 X축만 설정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한다면 일일이 모션의 옵션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2번 페이스트 어트리버트 여기에 있겠죠? 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주기 위해서는 포지션의 Y축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요까지 해주고요. 자, 이번엔 비어있는 요 공간에 나머지 스포츠 1번 클립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 사용했던 클립을 복사를 해서 상속을 받는다면 가로, 세로를 모두 조절을 해야 될 테니까 자, 스포츠 2번을 복사를 해서 상속 받는 게 좋겠죠. 페이스트 어트리버트 스포츠 2번 속성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X축을 설정을 해서 자,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됐나요? 자, 이전에 여기가 7이었던 것 같은데요. 507.1.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4개로 나눠진 PIP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페이스트 오토리버트를 사용을 한다면 특정 클립의 속성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정하지 않고도 아주 간편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확인해 보면 자, 이와 같이 PIP 화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PIP 화면에 사용이 되는 이 작은 화면에 자,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아쉽게도 프리미어에서는 일반적인 테두리는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당 클립 아래쪽에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 놓고 그 트랙에 지금의 이 클립보다 약간 큰 컬러 매트를 사용한다면 뭐 테두리 효과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컬러 매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색상은 뭐 흰색으로 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컬러 매트를 자, 여기 테두리를 만들고자 하는 클립 아래쪽에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클립을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자,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테두리가 필요한 영상 클립, 비디오 클립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혹은 카피. 자, 그리고 테두리로 만들어질 컬러 매트를 선택을 하고요. 상속시켜줘야 되겠죠? 페이스 오트리버트. 자, 그러면 같은 위치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테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스케일 값만 조금만 증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 있는 클립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테두리처럼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트랙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불편하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같은 테두리가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십시오. 자, 삭제를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이펙트를 통해서 테두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아까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화면 밖에 특정한 색상의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체형 테두리를 만들거나 가장자리가 부드러운 그러한 테두리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펙트 패널, 비디오 이펙트 열어주고요. 자, 먼저 트랜스폼을 열어볼까요? 트랜스폼을 열어주고요. 자, 트랜스폼을 보면 에지 패더 이펙트가 있습니다. 자, 이 이펙트를 테두리가 필요한 테두리를 적용하고자 할 그 클립에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적용된 이펙트를 열어주고요. 에지 패더의 어마운트 값을 증가를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가장자리가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처럼 에지 패더를 사용을 한다면 해당 클립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클립도 자, 이렇게 부드러운 테두리를 갖고자 한다면 해당 클립 선택을 해주고요. 에지 패드를 적용을 한 후에 설정을 하면 되겠지만, 자, 이것 역시 이전에 사용이 됐던, 즉 설정이 되어 있는 이펙트를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한 후에 붙여놓고자 하는 클립을 선택을 한 후에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이펙트를 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정을 했던 동일한 값이 자, 스포츠 3번 클립에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자, 가장자리가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은 지금처럼 에지 패드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입체적인 테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이펙트에 자, 퍼스펙티브 폴더를 열어서 자, 먼저 자, 베벨 에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베벨 에지. 자, 베벨 에지를 먼저 적용을 해보죠. 자, 적용을 한 후에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자, 입체적인 형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치 뭐 버튼 같군요. 역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해당 이펙트를 열어서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베벨 에지는 자, 이렇게 버튼 모양의 돌출형 테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1번 클립에 자, 베벨 알파를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베벨 알파 또한 입체형 테두리를 만들어주는데요. 앞서 적용을 했던 베벨 에지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적용된 베벨 알파 이펙트를 열어주고요. 조절을 해보죠. 자, 에지 티크니스를 조절을 하면 자,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라이트 앵글은 뭐 라이트 각도죠. 그리고 뭐 라이트 컬러나 라이트 인텐시티, 즉 강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티크니스 값을 좀 증가를 해볼까요? 자, 그리고 라이트 인텐시티 값을 좀 줄여서 자, 확인해 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분명 돌출형 입체 테두리가 만들어졌지만 이전에 적용을 했던 베벨 에지와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벨 에지는 이렇게 좀 샤프하게, 그죠?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지만 지금 사용한 베벨 알파는 보다 부드럽게 처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PIP 화면을 만들 때 가장자리 효과, 즉 테두리 효과를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이펙트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앞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아래쪽에 색깔이 있는 컬러 매트를 만들어서 위쪽의 화면보다 약간 크게 해서 테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션을 사용을 해서 PIP 화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양한 표현을 해 보십시오.